보통 사람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에 마음을 쓰고 재능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활용하는 것에 신경을 쓴다. 안녕하세요. 쇼펜하우어는 시간을 소비하는가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무의미하게 쓸 수도 있고 창조적으로 쓰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군요. 어느새 1년의 절반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내 시간을 그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할 1년의 절반의 위치에 와 있습니다. 6월에 들어서서 여름의 떼약볕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으로도 좀 더 깊이 한 걸음씩 들어가는, 땀을 흘리는 것만큼 더 깊어지는 그런 계절 속으로 향해 갔으면 합니다. 오늘 첫 곡은 흑피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물놀이입니다. 지리산 흑피리 소년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 한태주 군, 지금은 이제 청년이 어엿하게 되어 있을 텐데 요즘도 멋진 아름다운 음악으로 연주를 방방곡곡에 하러 다니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16살인가 15살 될 때 그때 그 연주를 직접 라이브로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물놀이였습니다. 사람에게는 인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듯이 또 각자 사람마다 또 언품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말씀 언자의 언품. 보통 우리가 인품이 좋다, 뭐 인품이 별로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언품이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이야기는 별로 못 들어보셨죠. 언품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품격을 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품자가 한문으로 보면 입구자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위에 하나 있고 밑에 두 개가 있고 그 품을 말하는데 보통 우리가 품격 또는 뭐 품위, 뭐 품성 이럴 때 꼭 그 품자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 품이라고 하는 것에는 말씀 언자가 세 개가 있으니까 말과 말이 이렇게 쌓이고 하나의 덩어리가 된, 그래서 결국 그 말은 그 사람의 인격, 인품을 보여주는 거다. 이래서 언품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같은 내용을 말하더라도 우리가 야, 아 다르고 어가 다르잖아 이런 말 많이 하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들리기가 다르게 들리는 거죠. 아라고 말하느냐 어라고 말하느냐.
왜 우리 누군가에게 말을 전달해 줄 때도 의도적으로 누군가와 누구의 사이가 안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하게 되면 야, 그 사람이 그러는데 너 이렇다고 그렇게 욕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면 상대방도 기분 나빠지고 또 말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간격이 좋아지지 않기를 바라서 전하다 보면 분명히 다른 말인데도 그 말을 자기식대로 조작해서 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언품, 언격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우리 사람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언품은 세상살이에 거의 삶의 인간관계의 전체 살림살이를 다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선연을 맺을 수도 있지만 또 언품이 잘못되는 바람에 언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그만 원수가 되고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천천지 원수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 대통령이 하는 연설문을 작성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스피치 라이터라고 하잖아요. 이 스피치 라이터로 활동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그 말에 대한 연구를 했나 봐요. 근데 그 대화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말에 의하면 언품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5가지를 지켜라 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조언을 귀담아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굉장히 마음에 와닿던데요. 첫째는 이청득심이다. 이 말은 이청, 잘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잘 들어야 득심, 마음을 얻는다. 두 번째는 언위심성이라. 말은 곧 마음의 소리라는 겁니다. 자기가 내뱉는 말은 곧 마음의 소리이기 때문에 나를 표현하는 말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과언무환. 말이 적으면 근심이 없다. 그러니까 과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언무환이라. 말이 지나치지 않으면 근심 또한 줄어든다. 이런 말인데 물론 이건 생각하기 따라서는 그래요. 우리가 막 수다를 떨면서 쓸데없는 말을 계속 여기저기 하고 다니면 근심을 낳게 될 뿐만 아니라 사고를 치고 다니게 되죠. 하지만 지나치게 과묵하다. 아예 말이 없어요. 집에 가던 누구건 누가 물어도 대꾸도 안 해요. 이건 그러면 근심이 전혀 없겠네 라고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아예 입을 다물고 묵묵하게 있으면 돌부처님도 아니고 옆에 사람들 다 속 터지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과묵한 것도 지나치면 그 또한 근심을 가져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언무환이라고 하는 건 알맞음을 말합니다. 적절할 때에 알맞은 말을 하는 것,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러면 근심이 줄어든다는 말이겠죠. 그 다음 넷째가 대언담담입니다. 대언이라는 건 말을 크게 한다는 이야기죠. 목소리를 키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말, 그리고 말의 품격을 갖추어서 넉넉한 말을 한다는 거죠. 아주 마음을 새가슴처럼 뭐 쪼잔하게 쓰는, 우리의 밴댕이 속 같다는 말 하잖아요. 그런 식이 아니라 말 자체를 담대하게 큼지막하게 함으로써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괜찮아. 다음에 잘하자. 뭐 이런 것도 다 대언 담담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큰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쪼잔하게 하는 말은 그냥 쪼사대다 보면 사람에게 상처만 주고 핥히게 되잖아요. 자, 다음 5번째가 바로 이심전심. 마음에서 마음을 전한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말없이 그냥 전달되는 것. 이 5가지가 바로 언격, 언품을 가지는 데 지녀야 할 그 5가지라고 했는데요. 이 말을 하나하나 전하다 보니까 저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청득심, 잘 들어주다 보면은, 듣다 보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두 번째가 언위심성이라 화려한 감언이설보다는 듣는 순간 그 상대를 현혹시키고 감언이설로 막 이렇게 막 조작조작 하는 것보다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은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고 그것이 결국 관계 속에 싸움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은 그 말이 곧 말의 소리가 되어서 아름다운 음악을 한 곡 듣는 것과 같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설령 표현이 조금 서툴런지는 몰라도요. 마음의 소리를 담은 진실한 말, 이건 분명 상대방의 가슴에 가 닿을 거예요. 왜 우리가 어눌한 듯한데
진실하게 와닿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면 말은 아주 굉장히 화려하게 수려하긴 한데 가슴에 와닿는 게 아니라 뭔지 모르게 이렇게 저항감이 오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또 크게 하느냐 또 뭐 작게 하느냐 이게 아니라 진실을 얼마만큼 담아서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빈말이나 거짓말이나 남을 현혹하는 말이나 이간질이나 또 간사스러운 말이나 이런 말이 아닌 진심을 담은 소박한 말이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또 내 가족이나 내가 일하는 직장이나 또 나아가 사회에 온 세상에 나아가서 SNS까지 그런 말들로 가득 담기고 채워진다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렇게 엄품을 담아서 한마디 내뱉는 말, 그런 말들이 마치 아름다운 접시에 담아지듯이 부처님께 청정수 한 그릇을 담아 올릴 때 가장 좋은 그릇에 담아 올리잖아요. 공약물을 담아 올릴 때 가장 아름다운 그릇에 담아 올리듯이 우리의 말 또한 그렇게 공양기에 담아서 상대방에게 전하고 또 공양물에 담아서 세상 속에 전한다면 미세먼지로 인해서 겪는 고통쯤이야 그래도 우리 모두가 거뜬히 함께 힘합해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듣고 느끼는 바가 있고 공감하는 바가 있다면 편지로 한번 보내줘 보세요. 댓글을 다셔도 좋고요. 이번에 준비한 음악입니다. Steal Away. Steal away, let's steal away. No reason left to stay. For me and you, let's start anew. And darling, steal away. Let's steal away and chase our dreams and hope they never find us. The dreary days, the empty nights, we leave them all behind us and steal away. Let's steal away. No reason left to stay. For me and you, let's start anew. And darling, steal away. We leave with just our memories, and we'll make a new beginning. We have to choose to win or lose, and it's time we started winning. Steal away, let's steal away. No reason left to stay. For me and you, let's start anew. And darling, steal away. Steal away, let's steal away. No reason left to stay. For me and you, let's start anew. And darling, steal away. Steal away, let's steal away. No reason left to stay. For me and you, let's start anew. And darling, steal away.
Steal Away, 마치 달콤한 꿀물을 한 잔 마시는 것 같은 목소리로 부르는 그런 노래였죠. 필 쿨터는 원래 그 PD입니다. 방송국의 PD를 하면서 또 엔지니어도 하고 다양한 기술을 가진 사람인데 작곡도 하고 연주도 하고 노래도 하고 참 정말 탤런트가 대단한 그런 사람이에요. 바람 속의 책 한 권을 읽어드리는 시간이 우리 시청자들에게 꽤 많은 인기를 얻고 있나 봐요. 그리고 관심 가져주시는 시청자들이 정말 많으시더군요. 지난번엔 제가 박경희님의 그 소설인 바람의 기록이라고 하는 책을 잠시 보여드리면서 이것도 이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책은 보니까 이제 소설책인데 한 젊은이가 잃어버린 사랑을 찾아서 떠난 티벳에서의 7주 동안의 기록이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공사상과 또 마주한 한 인간의 성찰을 다룬 그런 소설인데 책을 쭉 읽다가 보니까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과 우주와 인간 그리고 세상 모든 존재와의 질서 또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인식되어지는 모든 것의 실체에 대한 집요하고 치열했던 의무는 그 주인공이죠. 그를 심연으로 떨어뜨리는 고통이 되곤 했지만 결국엔 빛의 문이자 마음에서 길어올릴 수 있는 마법의 샘으로 변한 셈이었다. 제가 이 소설책 내용을 쭉 읽다 보니까 마치 시다르타가 인생의 그 고뇌 때문에 마치 그 출가를 해서 삶의 본질을 향해 화두를 향해서 출가하는 것과 같이 이제 이 젊은이가 이 티벳으로의 7주간의 여행을 통해 자신의 그 심연의 세계에 화두를 하나 잡고 그 여정을 시작하는 거죠. 마치 선제동자처럼 말입니다.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로라고 하는 숫자와 1이라고 하는 단 두 개의 숫자로 펼쳐지는 컴퓨터의 세계보다 놀라운 셀 수 없이 많은 생각과 세상을 펼쳐내는 것의 근원은 마음이고 그 모든 마음의 근원은 또 셀 수 없이 많은 것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단 하나다. 겉으로 드러내는 개별을 넘어 모두가 모두에게 서로 연결된 하나라는 이해에 이르게 된다. 사람과 동물뿐 아니라 어쩌면 나무와 풀, 저 돌과 땅마저도 모두가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쭉 전개되어지는데 그냥 눈으로 읽어가는 게 아니라 귀로 듣다 보면 말이 굉장히 어렵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낱개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고 다양성을 가진 것 같지만 결국은 마침내에는 그것이 사람이 되었건 동물이 되었건 또 나무든 풀이건 저 들판이건 모든 것들은 다 원래 공이었고 하나가 아니었겠느냐. 이제 주인공이 그런 깨달음에 이르르는 이제 그런 걸 소설로 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재미있게 읽어볼 수 있는 책이어서 제가 이것도 편지 보내주시는 시청자분들에게 기념품으로 몇 권 보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 분만 더 소개하고 제가 바람 속의 책 한 권 소개하기 전에요. 이분은 어라 스님이신데 원래는 지찬 스님이세요. 지찬 스님인데 이 지찬 스님이 어라라고 하는 필명으로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불교를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라 그런대로 안녕하네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그 책이에요. 그러니까 만화를 그려서 만화를 통해서 불교를 아주 쉽게 다가가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쓴 내용인데 제가 이 책 보면서 참 많이 재미있어서 웃었어요.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에게도 한번 권해보고 싶은 책이고 불자님들도 이런 책으로 불교 책을 이렇게 만화를 통해서 이해하다 보면 훨씬 불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런 대목이 나와요. 왜 애들 막 학교 가자 그러면 가기 싫어서 막 뒤척거리잖아요. 막 게으름도 피우게 되고 5분만 더 막 이러면서 입을 덮어쓰고 더 자게 되고 근데 일어나기가 막 싫은 거예요. 이불을 막 덮어쓰고 있는 거죠. 피곤해 귀찮아 그러다 이제 이불을 탁 던지고 몸을 엎어뜨렸는데 뒤척뒤척 하면서 오늘따라 내가 유독 힘이 드네. 겨우 이제 몸을 추슬러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내가 이러면 안 돼 하고 일어나서 팍팍팍 일어나가지고 이제 빗자루를 들고, 이제 요거는 동자승이에요 지금. 빗자루를 들고 이제 사찰 마당, 절마당을 쓱쓱 이렇게 이제 지금 쓸어가는 거예요. 예, 절에 이제 마당을, 내가 게으름을 계속 피우고 있으면 안 되지 하고 이불을 걷어차고 그래 나와서 쓱쓱 쓰는데, 마당을 턱 쓸다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하룻밤 사이 마구 밟힌 앞마당을 까칠한 쌀이비로 살살 긁어줍니다. 그러면 깊고 넓게 파인 흔적도 일정한 패턴으로 단정해집니다. 단지 긁어주었을 뿐인데 단정해 보이다니 제 눈이 어떻게 된 모양입니다. 어리석고 게으르고 상처투성인 마음도 자꾸 쓰다듬어 주면 한결 단정해질 겁니다. 표현이 참 재밌죠. 빗자루로 이렇게 마당을 쓸면 사람들의 발에 의해서 패이고 막 그 흙이 정말 뭐 웅덩이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빗자루로 살살 쓸어지면 다시 결이 고와지는 것처럼 어리석음도 게으름도 우리 마음속의 미움도 자꾸 쓰다듬어 주다 보면 결이 골고루 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만화로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린 어라 스님의 책, 어라 그런대로 안녕하네라고 하는 이 책을 권합니다. 한번 재미있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방학 때 청소년들을 좀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오늘 바람 속의 책 한 권은 그 하이쿠의 시인인 바쇼, 마스오 바쇼의 시를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소나무에 대해선 소나무에게 배우고 대나무에 대해선 대나무에게 배우라. 그대 자신이 미리 가지고 있던 주관적인 생각을 벗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을 대상에 강요하게 되고 배우지 않게 된다. 대상과 하나가 될 때 시는 저절로 흘러나온다. 그 대상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안에 감추어져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 아무리 멋진 단어들로 시를 꾸민다 해도 그대의 느낌이 자연스럽지 않고 대상과 그대 자신이 분리되어 있다면 그때 그대의 시는 진정한 시가 아니라 단지 주관적인 위조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페루의 그 마추픽추에서는 깨녀라고 하는 악기를 통해서 이 엘칸드로 파소아를 연주를 하잖아요. 콘도르가 높이 날아오르면 독수리보다도 훨씬 더 넓은, 그래서 이 창공을 다 뒤덮을 것 같은 그런 날개를 펼치면 그 콘도르가 이제 거의 그들에게는 영적인 신으로 추앙받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만리장성을 넘어가서 중국의 어루라고 하는 악기로 연주가 되면 깨냐에서 어루로 바뀌는 순간 음악의 맛이 완전히 달라지죠. 페루라고 하는 산맥을 지나 만리장성을 넘어서 그곳에서는 또 음악이 다른 것으로서 완전 새롭게 탄생하는, 요리도 마찬가지지만 음악도 그렇습니다. 경계를 넘고 산맥을 넘어가면 악기에 따라 그 사람들의 품성에 따라 음악의 결까지도 다 바꿔놓잖아요. 콘도르가 나른다는 엘콘도로 파사를 오늘은 중국의 어루 연주로 감상해 보셨습니다. 시청자들께서 댓글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조경숙 님이 지난번 새봄의 발언문을 정성껏 챙겨주신 세심한 마음에 감사드려요. 그리고 댓글도 두루두루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지난달 26일 동대문 플라자에서 문봉선님의 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특집이 기다려지는데요 하면서 방송 나오기 전에 이때 이제 댓글을 주셨네요. 나무 아래 앉아서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오셔서 백두대간을 그림으로 함께 감상하는 맛은 정말 남달랐죠. 저에게도 처음 경험이었고 아주 신선했습니다. 150m의 두루마리를 따라서 한지 두루마리를 따라 우리의 백두대간을 걸을 수 있다는 것, 상상만으로도 멋있었는데 직접 가서 보니 와, 그냥 감탄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화백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으로 또 감사하고, 또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문화야 놀자라는 코너를 통해 그런 걸 같이 감상하니까 훨씬 더 저도 감동이 몇 배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윤등님은 새봄의 발언문 적으면서 방송에 소개된다는 생각보단 그저 나 스스로에 대한 다짐으로 적어봤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축원해 주시는 스님께 감사드려요 라고 하셨고요. 신광경님, 마음이 시끄러웠던 때 지인의 소개로 나무 아래 앉아서 방송을 보게 됐어요. 스님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방송 접하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위로가 되어서 이제는 일주일이 기다려져요. 스님의 차분한 목소리와 함께 진행되는 여러 문화를 접할 수 있어서 이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그러셨네요. 아나봉님은 쬐끄만 핸드폰으로 매일 아침 스님 방송을 보고 또 보고 하는 걸 아들이 옆에서 지켜보더니 자기 태블릿 PC 큰 거를 저한테 주네요. 머리맡에 두고 눈 뜨면 스님 방송으로 온 세상이 환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큰 화면으로 이 방송을 보게 되니 눈도 마음도 즐겁습니다. 정승영님은 마지막 어머니의 건강을 빌어주는 발언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제 어머니의 건강을 발언해 봅니다. 스님과 제작진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셨네요. 새봄의 발언문에 대한 그 감동과 감각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윤명임님, 명임, 편안한 시간 참으로 감사하네요. 아름다운 발언문과 아름다운 음악 그리고 스님 목소리 큰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메일로 그 박수경님께서 간단한 편지를 보내셨네요. 스님 안녕하세요. 지난 5월 24일에 동대문에서 열렸던 문봉선 화백님의 백두대간 번개 모임 참여했던 박수경이에요. 그날은 제게 꿈 같은 날이었답니다. 백두대간 작품도 눈길을 떼지 못할 만큼 멋졌고요. 스님의 멋지고 재미난 설명도 일품이었어요. 함께 갔던 도반들은 모임이 너무나 우아하고 감동적이라고 저한테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다 스님 덕분이지요. 이렇게 평소에 만나지 못하는 미술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너무 좋아서 행사 끝나고 집에 안 갔어요. 문화야 놀자 손수건을 아예 목에 메고 오랜만에 동대문 일대를 한 바퀴 돌다가 왔답니다. 행사하느라 스님과 스태프 여러분 고생 많으셨죠?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눈에 훤하네요. 나무 아래 앉아서는 목도리 딱 묶고 막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일대를 마치 지구의 그 불시착한 우주선처럼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멋진 시간을 보냈다 생각하니까 저도 행복해지네요. 사연 감사합니다. 문봉선 화백의 백두대간은 지나갔지만 벌써 한 달이 되었지만 제게도 역시 잊을 수 없는 추억과 기억으로 남아있고 어쩌면 올해의 베스트로 제 가슴에 남을 작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달팽이 편지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달팽이 편지와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갈게요. 나무 아래 앉아서 시청자 댓글을 언제든지 편안하게 보내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정목스님 검색하시면 그 나무 아래 앉아서 방송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다시 듣기로 방송도 보시고 그 자리에 댓글을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 모바일 앱이 있잖아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오셔서 정목스님 4글자 검색하셔서 바로 앱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다운받고 무료로 볼 수 있는 편리한 방송이니까 여러분 시간 편한 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 사연 보내주실 분들은 주소 잘 적어 놓으셨다가 많이 보내주세요. 서울 서초구 남부 순환로 2265번지 BTN 불교TV 6층 나무 아래 앉아서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메일 사용하실 분들은 나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TREE, 트리, tree@btn.co.kr로 보내주시면 제게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메일로 미국에서 달팽이 편지가 와 있습니다. 이분은 막 편지 이렇게 가족 사진을 칼라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 가족 사진을 보니까 덴버에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콜로라도에 계신다는 송지연 님이 보내준 사연입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스님. 먼저 두 손 모아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국 콜로라도의 덴버에 살고 있는 송지연이라고 해요. 스님의 모습과 맑은 목소리를 통해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좋아서 매일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나도 한 번쯤은 감사함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고 알아가기를 소원하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저에게 스님의 말씀은 진리 속의 진리로 소중해서 하루 중에 새 아이들과 생활하며 틈틈이 감사로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자칫 빠질 수 있는 잘못과 선을 긋고 경계할 수 있는데 저에게 스님의 말씀은 온전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이 저와 함께 살아가는 새 아들과 남편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니 기쁨이 배가 되고 행복은 더해집니다. 스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감사드려요. 스님의 뜻하시는 바가 주변을 아름답게 물들이기를 저도 바라봅니다. 그리고 건강 또한 기도할게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을 드리며 덴버에서 송지연 드림 사진도 함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콜로라도 덴버시에 계시는 거잖아요. 제가 콜로라도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알았더라면 우리 만났을 텐데 사진으로 보니까 벌써 저에게도 오래된 옛 추억이 되었네요. 제가 아는 분이 이곳에 사시다가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초대로 잠시 들렸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환경도 좋고 멋진 곳이죠. 뭐 세상에 지상낙원이 있다면 바로 이런 곳을 말하는 게 아닐까 하는 바로 그런 콜로라도 주에 사시는 분이신데 우리 송지연님은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을 알고 지내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바라는 크리스찬이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자기 삶의 질서와 자기 삶의 규칙과 또 잘못된 선의 경계를 긋지 않고 그 경계를 초월해 가면서 살려고 노력한다. 이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크게 와닿습니다. 사실 그 기독교인이
스님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잘 입에 올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스님이라는 용어도 익숙하지 않지만 한 번 부르기도 어려운데 지금 우리 송지연님은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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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 몇 번이 나오는지 몰라요. 마치 저에게 평소에 자주 스님, 스님 하면서 친구처럼 불러오셨던 것처럼 굉장히 다정하게 들립니다. 송지연님, 그래 내가 고맙고 감사한데 맨날 방송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나도 한 번은 고맙다는 말을 전해야지라는 이 마음 하나가 우리 BTN의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BTN 스태프들에게도 더 질 높은, 질이 좋은 방송을 만들어야겠구나 이렇게 용기를 갖게 해주고 말이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미국에 계시니 내가 이 멀리까지 선물을 띄울 수는 없지만 음악 보내드릴게요. 우리 음악인데 이 노래 들으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외로울 때면 생각하세요. 아름다운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잊을 수 없는 옛날을 찾아 나 이렇게 불빛 속을 헤맨답니다. 보고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몰래 발길이 멈추는 것은 지울 수가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가슴에 남겨둔 까닭이겠죠.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외로울 때면 생각하세요. 아름다운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잊을 수 없는 옛날을 찾아 나 이렇게 불빛 속을 헤맨답니다. 보고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몰래 발길이 멈추는 것은 지울 수가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가슴에 남겨둔 까닭이겠죠. 이 거리 이 음악 아마 들어봤던 기억이 오래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에 살 때 걸어 다녔던 거리를 생각하면서 고국을 떠올려 보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미국에 계시거나 전 세계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나무 아래 앉아서를 들으시며 이렇게 편지 하나 보내주시는 게 정말 큰 우리에게도 용기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방송 보실 때 ARS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죠. 당신과 내 안에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